일론 머스크 화성을 꿈꾸는 남자의 인생 이야기.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고독한 천재 소년, 어린 일론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동급생들에 의해 계단에서 밀려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세가 되던 해 일론은 아버지에게 첫 컴퓨터 카모도 VIC-20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지만 결국 부모님은 아들의 끈질긴 요청에 굴복했다. 이 작은 컴퓨터는 일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컴퓨터로 게임만 할 때 일론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죠. 매뉴얼에 따르면 20시간이 걸린다던 프로그래밍 코스를 단 3일 만에 마스터한 그는 12세가 되던 해 자신만의 게임 BLASTAR을 개발했습니다. 이 게임을 한 컴퓨터 잡지사에 $500에 팔면서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일론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후에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중 하나로 회상하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심리적 고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한 도전. 17세가 된 일론은 인생의 첫 번째 큰 도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캐나다 국적을 이용해 혼자 캐나다로 떠난 것이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의 첫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농장에서 일하며 하루 18달러를 벌어 생활하고 벌목장에서 나무를 자르고 곡물 저장고를 청소하는 힘든 육체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 큰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990년 퀸스 대학교에 입학한 일론은 2년 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며 미래 사업가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물리학에서 배운 제1원리 사고법은 훗날 그의 모든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1995년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일론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학한 지 단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둔 것이었죠. 인터넷 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킴벌과 함께 차고에서 시작한 지비는 온라인 신문사들을 위한 디지털 시티 가이드 서비스였습니다. 창업 초기 두 형제는 작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극도로 절약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론은 매일 YMCA에 가서 샤워를 하고 하루에 핫도그 하나와 오렌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은 헛되지 않았죠. 4년 후인 1999년 컴팩 현재의 HP 지비를 3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일론은 약 2,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28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순간이었죠. 인터넷 금융혁명의 선구자. 첫 번째 성공에 만족할 일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음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1999년 엑스닷컴을 창업하며 인터넷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내다봤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엑스닷컴은 곧 경쟁사였던 CONFINITY와 합병하게 되고 이 회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이펄이 되었습니다. 비록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일론은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었습니다. 2002년 이베이가 페이펄을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일론은 약 1억 6,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큰 꿈을 실현할 자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하는 것이었죠. 우주를 향한 광적인 꿈. 2001년 일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려고 했을 때 8천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받았죠. 화가 난 일론은 비행기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로켓을 만들면 10배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2002년 스페이스X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 모두 실패했고 매번 수천만 달러가 바다 속으로 사라졌죠.
직원들은 떠나갔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2008년이 되자 스페이스X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전기차 혁명의 시작. 우주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론은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는 테슬라 모터스라는 작은 전기차 스타트업의 시리즈 A 투자를 주도했죠.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기고 실용적이지 못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달랐죠. 그는 전기차도 멋있고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테슬라의 첫 제품인 로드스터는 스포츠카의 성능을 가진 전기차였죠. 하지만 테슬라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생산 지연, 품질 문제, 자금난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2008년 일론이 CEO를 맡을 무렵 테슬라도 파산 위기에 몰렸죠. 지옥 같던 2008년. 2008년은 일론 머스크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가운데 스페이스X는 3번 연속 발사에 실패했고 테슬라는 생산 문제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파산 직전이었죠. 그때 일론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두 회사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생활비를 빌려야 할 정도로 궁핍해졌죠. 만약 두 회사가 모두 망한다면 그는 무일푼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9월 28일 스페이스X의 네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팰컨 1 로켓이 마침내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거죠. 우주산업 역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궤도에 로켓을 보낸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환호하는 직원들을 보며 일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혁신의 가속 페달. 2010년대에 들어서며 일론의 두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죠. 스페이스X는 2010년 드래건 캡슐을 성공적으로 지구로 회수했고 2012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NASA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출시하며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는 안 된다고 말할 때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 테슬라 주식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2013년 그는 HYPERLOOP라는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 아이디어를 공개했습니다. 진공관 속에서 캡슐이 시속 1000km로 달리는 꿈같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론은 이미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다. 2015년 일론은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한 그는 샘 알트만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죠.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서였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두 개의 새로운 회사를 더 설립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더 보링 컴퍼니는 도시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터널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론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일론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탐사, 인공지능, 교통혁신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죠. 생산 지옥에서 살아남기. 2017년 테슬라는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리는 최대의 시련을 맞았습니다. 대중을 위한 전기차 마덜 3의 대량 생산이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론은 직접 공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 침낭을 갖고 와서 잠을 자며 생산 라인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했죠. 주당 100시간씩 일하며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마침내 테슬라는 주당 5,000대라는 목표를 달성했죠. 일론이 트위터에 올린 5,000대 생산 성공 트윗은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해 테슬라는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며 대중적인 전기차 시대의 문을 열린 것이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2018년 일론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사유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것이었죠. 결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팬데믹과 또 다른 도약.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일론과 그의 회사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테슬라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해 5월 스페이스X는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더그 헐리와 밥 벤켄 두 우주인이 탄 크루 드래건 캡슐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귀환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었죠. 일론 개인의 순자산도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왕이 되다. 2021년 말부터 일론은 트위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2022년 4월 일론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마음을 바꾸며 법정 분쟁까지 벌였죠. 결국 같은 해 10월 일론은 트위터를 인수했고 회사명을 X로 바꿨습니다. X 인수 후 일론이 한 첫 번째 일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었죠. 직원의 약 80%를 해고했고 콘텐츠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블루 체크마크를 유료화하고 이전에 차단된 많은 계정들을 복구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에 뛰어들다. 2023년 자신이 공동 창립했던 오픈 AI가 챗GPT로 큰 성공을 거두자 일론은 새로운 AI 회사 xAI를 설립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회사는 GROK라는 AI 챗봇을 개발했죠. GROK는 다른 AI들과 달리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도 가속화됐죠.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일론의 궁극적인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입니다. 비록 여러 번의 시험 발사에서 폭발했지만 매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죠. 테슬라에서도 완전자율 주행 FSD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일론은 2024년까지 완전자율 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비록 이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았죠. 복잡한 사생활. 사업적 성공과 달리 일론의 사생활은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의 결혼에서 6명의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들 네바다는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잃었죠. 이후 쌍둥이 그리핀과 자비에, 삼둥이 카이 삭슨, 데미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탈룰라 라일리와는 2번 결혼했다가 2번 모두 이혼했습니다. 가수 그라임스 클레어 부시와의 관계에서는 2아이를 얻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XLC-A12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쌍둥이 중 한 명인 자비에가 성전환을 하고 비비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이는 일론에게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론의 자녀는 총 11명입니다. 그는 인구 감소를 인류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보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다고 말했죠. 세상을 바꾸는 남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천재이자 광인이고 혁신가이자 논란의 중심이었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의 특별함을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주당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하는 극도의 워커홀릭이면서 동시에 트위터에서 밈을 공유하며 인터넷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죠. 직원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각각 전기차, 우주산업, 내과학, 교통, AI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고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 산업을 민간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미완성된 꿈. 2024년 일론 머스크의 여정은 계속되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최종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장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X는 디지털 공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물론 그의 모든 약속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여전히 내년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화성여행도 계속 미뤄지고 있죠. 하지만 그의 불가능한 꿈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결국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종종 자신을 기술의 왕이나 화성 황제라고 농담 삼아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의 정체성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려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에는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 싶다는 신념이 있죠. 전기차로 지구를 구하고 우주선으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네-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AI로 인류의 지혜를 증진시킨다.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내성적인 소년으로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된 일론 머스크.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화성의 첫 번째 인간 정착지가 건설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내 칩으로 인간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는 그날까지 일론 머스크의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